안녕하세요. 예,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소개해 주셔서 심장이 막 떨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주식회사 레인디라는 회사의 김현진 대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요즘 저희 와보니까 진짜 깜짝 놀란 게 정말 창업 열풍인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사업을 오래 했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해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오늘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 다들 소개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업 1세대시죠. 60대 1을 나이를 이렇게 60대 고영아 고벤처 포럼 회장님과 또 지금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시는 30대 노정석 아블라 컴퍼니 대표님, 그리고 가장 젊으신 우리 표철민 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부 세대마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고영아 회장님 1970년대 창업을 처음 경험하셨는데요. 고영아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안트프로너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는 한 6년 됐습니다만, 이 기업가 정신은 매 시대마다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 성장 동력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시대 때 세종대왕 때는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들어내시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크신데, 그때 그 세종대왕의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돼서 그 당시에 태평성대를 그려가지고 2조 말에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쇠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국권을 침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공동체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데 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면은 그 시대가 아주 융성하게 되고, 그 기업가 정신이 쇠락하면은 그 사회도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기업가 정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정석 대표님은 기업가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에 변 대표님께서 다 말씀도 잘해주셨는데, 그냥 좀 정의를 하자면 저는 첫 번째로는 좀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누구에게는 위험이지만 누구에게는 위험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남들과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좀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각을 좀 신명화하고 끊임없이 실행을 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끝을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면은 그 잡스님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리시라고 하셨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헝그리 정신과 우대포 정신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고프죠, 기업가 정신. 표 대표님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젊으신데 어떤 또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각본 대로 하자면 세상에 제가 미리 각본을 냈는데요. 세상에 또 내 분신을 남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요새 느끼는 바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경험과 쉽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배움과 이런 거를 내가 만드는 제품에 담아서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언론적인 것 같고, 오늘 딱 제가 되게 느낀 게 감동적인 거는 오늘 우승하신 그 주식회사 원의 박정철 대표님이 그 2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둘이 앉아 있는데 무슨 결제 시장을 바꾸겠다니. 근데 지금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승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한 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검증하는 게 곧 기업가 정신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위젯 한다 그럴 때 예전에 소프트뱅크를 찾아갔을 때 절대 안 되니까 딴짓하라 그랬거든요. 딴 거 찾아보라고. 근데 2년 뒤에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원래 될 줄 알았다고.
그게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그 통쾌함을 남들 내가 된다는 걸 검증해가는 그 과정이 기업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 선배님들 앞에서 내가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한국이라는 특성상 또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보다 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의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한국에서 한국 창업자들이 가져야 할 한국형 기업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은 창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창업에서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회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환경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에 쉽게 도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의 5%, 3%도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이 한 3%밖에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미국은 대학 졸업생이 한 70%가 창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 55만 명 중에 30만 명이 국공무원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꼭 성공을 해야 하니까 실패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세계 연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지금 창업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미국 30년 전 미국이라는 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하고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테이 헝그리는 저는 한국 기업가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면은 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한국이 참 척박하죠. 한국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참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망해서 후창 대표님은 아주 젊으셨을 때 창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생 때 창업하셨을 때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아셨어요?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예전과 요즘의 이런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벤처 붐 성격 자체가요. 90년대 말에 이제 벤처 붐이 꺼졌고,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벤처 붐이 꺼질 때 한국에 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 아무도 투자 안 했고. 요즘은 또 굉장히 또 벤처 붐이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고 회장님은 원래 의대생이셨잖아요. 처음 벤처 업계와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뭐 그때는 뭐 시대적인 산물이죠. 저는 1974년도에 대학을 1년에 들어가서 14년도에 그 당시에 뭐 시대 상황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도 제가 한 몇 개월 하다가 뭐 그걸 계속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하는데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파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벤처죠. 그래가지고 제가 26세 저도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벤처 포럼을 시작한 게 한 5년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레이디 김현진 대표를 비롯한 몇 명의 젊은 CEO들하고 같이 저희가 고벤처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제가 올해 60인데 앞으로 제가 40년, 재수없으면 한 60년 더 살면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60년이란 뭐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긴 세월을 뭐하고 살 것인지, 뭐 친구들 같이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그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출되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경륜과
경험을 좀 재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을 서로 접목시켜주는 재활용시켜주면 창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고벤처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 창업에 대한 그 열망이 커져가면서 제가 우리 그 젊은 창업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업에 대한 열정이나 아이디어는 대단히 큰데 준비는 정말 안 돼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는 걸 전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만 있을 뿐이지 정말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과 경력이 이분들하고 접목이 되면 대한민국의 창업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노정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굉장히 다 아시죠? 저희가 연예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노정석 대표님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원래 대학 시절에도 해커로도 굉장히 유명하셨고요. 또 코스닥 상장도 해보셨고 TNC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구글의 M&A도 해보셨고 또 이제 티켓몬스터의 엔젤 투자도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두 가지가 진짜 궁금한데요. 티켓몬스터의 엔젤 투자를 하게 되신 계기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창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팀원 말씀드리면 저는 회사 볼 때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팀의 리더거든요. 팀 리더가 무언가 좀 삐딱하지 세상을 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발전을 가지고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른 팀원들이 리더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한 방에 하고 온라인에 있는 팀 그 아이템이 어찌되건 간에 될 것 같은 느낌을 막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팀원 창업팀 처음 만났을 때 이명실에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페이스북, 구글, 티켓몬스터 이렇게 됐지만 그 시작할 때 보면 다 안 된다는 의견이 98%였거든요. 저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이 6%였는데 그 팀을 보면은 이 팀이 이게 아니더라도 또 뭔가 같이 하겠구나.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싶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제가 한 가장 큰 공헌 포인트가 뭐였을까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뭔가 결정을 하시거나 막 밀고 나가실 때 옆에서 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모르시는 결정입니다. 계속 옆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북돋아드리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잘 됐고요. 또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리더가 좀 약간 이상하신 독특하게 세상을 보시는 분이고 여전히 불려서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회장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99년 해킹 사건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거기 갔다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할 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대학원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인터넷 보안이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첫 커리어 패스를 어떤 창업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제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 때 누구랑 놀았냐로 이렇게 좀 많이 갈리잖아요. 좋은 서프를 가신 분이 이제 컨설팅에서 이런 데 많이 가시고 저처럼 당구장으로 마라빵을 자주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 NC소프트, 네오지 독특한 창업가들은 제가 다 당구장과 마라빵에서 다져진 인맥들이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것을 제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창업을 잘 성공하려면 당구장과 마라빵에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는 창업이시잖아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제2의 창업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요즘 정말 CEO가 아닌 사람을 만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다 명함이 CEO라 직원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다 부사장이 없고 다 사장밖에 없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제2의 창업붐이라고 하는데 이 제2의 창업붐 이 고용적인 젊은 창업자들을 요즘 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김 대표나 계신 분을 보면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이 사회에 혼자서 창업을 하려고 뛰어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어쨌든 도전 정신에 대해서 정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저 사람 그저 하다가 잘못도 어떻게 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증을 잘못 써서 보증해가지고 신불량자 되는 게 되는 거지만 한번 실패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 정신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7.8개로 어르시기 버텨내시면은 분명히 뭔가를 이뤄낸다. 지금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는 또다시 다른 직장을 생각하는 다른 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젊었을 때 젊은 사람한테 도전 정신이 깊은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고 한 길을 오래 가시면 평생 자기가 제일 잘하고 즐거운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공감이 되죠. 노 대표님은 벤처 투자자이시고 유명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저 창업하고 싶다, 한번 만나주세요. 정말 찾아오시죠. 젊은 친구들 보시면 좀 어떠세요? 남다르시나요? 예,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참 창업하기 힘든데 첫 번째로는 이 자기만의 무슨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발휘하기 전에 넘어야 될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피어 프레셔가 심해서 좀 창업하려면 일단 여자친구랑 엄마 설득하는데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넘어서는 거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구글에서 저를 계속 가르쳐 주셨던 그 멘토분이 계시는데 정기영 계시는데 그분이 언제 이제 미국에서 같이 술 먹고 이렇게 걸어가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도가 성공의 요소가 뭔지 알아? 그때 토지 자본도둑, 돈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남는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운과 신념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요? 뜬금없이 사람이 운이 누구한테나 오는데 그 운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못 기다리고 여기저기 도망다닌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신념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창업가분들이 창업하시고 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98%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안 된다는 시각을 견디면서 또 다른 대기업이나 더 좋은 타이틀을 가진 회사를 가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그런 좀 초라함이라고 그럴까요? 초라함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 넘어서면은 참 좋은 시절들이 오거든요. 아까 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추구하는 거고 기회를 잘 봤으면 시간이 흐르면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견디는 좀 더 신념의 구간을 잘 들여서 견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찾아오는 분이 거의 하루에 한 3명? 평균 3명이 다 만나주는데요. 되게 궁금해요. 얘가 몇 년이냐고 들을까 너무 신기해요. 수 대표님도 워낙 또 젊으시고 또 업계 또 아이콘이시잖아요. 20대.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죠. 어떠세요? 이런 친구들 바라보시면 과거 생각도 나시고 걱정도 되시고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시죠? 저는 일단 안 만나줍니다. 중요합니다. 안 만나주는 거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선배님처럼 성공을 해야 그때 만나요. 근데 요새 되게 호시절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일단 이렇게 선배님들이 인큐베이터도 만드시고 굉장히 도움을 얻고자 하면 어디서든
얻을 기회가 많고 이런 행사도 과거에 없었던 기회들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붐이 언젠가는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들까지 창업의 문이 굉장히 문턱이 낮다면 이제 혹독한 실현의 시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봐요, 이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걱정이 되고요. 이제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돈 받긴 쉽지만 이제 2년 뒤에 그 어떤 때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어떤 생존의 이제 검증의 시간이 오게 될 거다. 그 전에 한 5, 6년 전에만 해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보다 지금 창업하라고 그러면 대단히 걱정될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시장에 살아있는 벤처들이. 그래서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요즘 막 찾아오면 얘기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라 우려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이 글로벌 미국으로 가야 된다. 실제로 미국으로 어떻게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글로벌이 하도죠, 하도. 이 글로벌 한국 시장이 좁아서 뭐 미국 시장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뭐 예전부터 쭉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외 진출, 글로벌 해외 진출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최 대표님. 해외 진출 벤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혹시 제가 해외 진출을 잘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각본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들 저는 이제 또 물어보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 해외 앱스토어에 단순히 번역해서 올리는 거는 사실 뭐 해외 진출을 같지는 않고요. 요새 에드바이미 같은 벤처들 굉장히 스마트한 벤처들은 이제 대표님이 일단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예 본사를 미국에 두시고 한국에 R&D 센터를 이제 둬서 이제 좀 개발비는 이제 좀 낮게 가는 미국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는 미국에서 하시고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영어를 좀 준비하시고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철저한 로컬라이징과 현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고영현 회장님은 글로벌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 뭐 모바일 시대가 도래해서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건 사실이라면 정말 미국이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한 기업을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선 첫째는 그 세계 시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나 세계의 어떤 경쟁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안 된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런 걸 하려면 철저하게 사전에 세계 다른 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경제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컴파운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을 꼭 파트너로 영입하지 않으시면 성공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라는 게 지금 투자가 대한민국보다는 창업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투자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결합했을 때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케팅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하기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우선기에 커가고 있는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를 따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쪽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준비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마냥 미국 가서 잘 돼야지. 이거 마치 베트남 친구가 서울에 와서 나 벤처 차려서 서울에 장악할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뭐 글로벌도 좋지만 다양한 국가를 잘 찾아보는 건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 분들에게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나누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회장님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창업을 하려는 여기 계신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이제 창업하는 분들한테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원칙을 좀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분인데 초기에 프랜차이즈점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룰을 정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대리점들을 모집할 때 300m 안에는 더 이상 대리점을 주지 않겠다. 이런 룰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사업이 되다 보면 잘 되니까 서로 이제 그 300m 안에도 다른 사람이 대리점을 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제처럼 이 사람들이 인구 밀도를 감안해가지고 어떤 데는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300m, 인구 밀도가 낮은 데는 1km 이런 식으로 해서 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는데 좋은 몫이니까 그 옆에 한 100m나 200m 떨어진 데로 대리점을 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준 사람한테 이거 지금 당신 장사하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여기다 대리점 하나 더 내놓읍시다, 내줍시다 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도움이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 대리점 본사 사장이 옆에다가 150m 하나 내준 거예요. 내주니까는 그 사람은 또 소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대리점을 더 내가지고 돈을 더 벌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정성에도 손상이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손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원칙을 정해서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갔으니까 오히려 이 회사는 어떤 대리점 점주도 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갔으면 아마 이 회사가 빠른 속도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템과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소탕 대시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이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스캔들 자체가 상당히 족쇄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순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덕쟁이가 그래서 우선 주변에 있는 자기 직원들도 그 사장을 믿지 않고 또 같이 관계 거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자기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가시면 그리고 견뎌나가시면 한 5년 내지 10년만 지내시면 정말 큰 좋은 결과를 얻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준석 대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유명한 장명규 선배님께서 이제 저
항상 회사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벤처 창업을 하고 무언가 나섰다는 거는 회사 놀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님, 뭐 상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절실함으로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절실함이 있으면은 뭐 그 고객지향적인 생각, 그다음에 어떤 영업 갈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업에 내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이런 내 고객들한테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 마음 각오가 됐는지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똑똑함이 나와요. 이유를 대게 되고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절실함에서 계속 피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 좀 진중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지한 마음가짐. 표대표님도 한마디씀 해주시죠. 저도 최근에 그 진지함이 없어서 정말 유니콘 게임즈가 망한 게 아닌가. 최근에 저희 회사 하나 만들었다가 망했거든요. 그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뭐 소셜 게임 붐에 편승해서 빨리 회사를 팔려고 했던 대단히 아주 안 좋은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그냥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뭐 마지막 질문이니까 저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랑 다르게 어떤 우리 회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회사도 사실 사줄 게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영리 사업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꿈꾸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시켜주는 건 어쨌든 돈이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것도 의자독스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아시게 되고 하겠지만 결국 의자독스한테 사줄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지금 여기서 나와 하는 활동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항상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처음에 노 대표님이나 이렇게 멘토들을 좀 찾아뵙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좋은 선배님들 많이 찾아뵙고 사실 노 대표님은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지금 장명규 선배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초창기에 찾아가서 듣는 이야기는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선배들을 찾아다니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끝없는 시행착오와 또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과 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업가 정신의 필요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요즘 한국형 기업가 정신, 2012년 기준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